네, 안녕하세요. 제3장 행렬의 활용입니다. 행렬의 활용인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간단한 게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 뭐냐면은 문자 2개, 1차 방정식을 2개 엮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고 어떻게 푸는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요게 행렬에서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맨날 이런 지랄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행렬 같은 거 배워서 어디 쓰냐고요. 그냥 안무로 쓰면 됩니다. 그냥 시험 칠 때 나오니까 그냥 맞추면 되는데, 맨날 학생들이 아 이거 어디 써요, 나중에 꼭 써요 이렇게 하니까 출제위원들이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쓸데없는 지식이긴 한데 시험에 나오니까 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를 새로운 문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냅니다. 2, 3, 3, 4 이게 뭐냐고요? 여기 x의 개수 2, y의 개수 3, x의 개수 3, y의 개수 4를 그냥 그대로 옮겨 쓰고 x, y 이렇게 새로운 행렬을 만들고 5, 1 이렇게 쓰면은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아지냐면은 요렇게 곱한 게 5랑 같다는 얘기니까 2x 플러스 3y가 얼마? 5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곱한 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3x 플러스 4y가 1이랑 같다. 그래서 이 문제나 이 문제나 뜻이 같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많이 풀어서 x, y를 구해야 된다면은 굳이 이런 행렬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는 대로 편하게 구하면 됩니다. 편하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풀면 돼요?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 이놈의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좌변에는 x, y만 남고 우변에는 2, 3, 3, 4 얘의 역행렬 곱하기 5, 1 이렇게 해서 얘의 역행렬을 구해서 얘랑 곱해주면 x도 y도 다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처럼 주는 거는 뭐냐면은 x, y를 남겨놓고 요렇게 바꿨다 이 얘기는 요 과정을 생략한 거죠. 요 과정을 생략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놈의 정체가 뭐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놈입니다. 요 놈의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역행렬을 구해보면 요 놈이랑 같을 겁니다. 구해볼게요. 4,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놈이 이놈이랑 같다니까 A에 해당하는 놈은 3, B에 해당하는 놈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수능에 나오는 거는 x, y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x, y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x, y를 구하는 이 중간 과정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x, y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뭐다? x, y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놈을 똑같은 놈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이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얘를 보고 이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2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행렬 A를 어떻게 한다? 2, 1, 1, 1 이럴 때 A 플러스 A의 역행렬 곱하기 X, Y 이퀄
15, 18일 때 x의 값 알파와 y의 값 베타를 구하시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a를 아니까 a의 역행렬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바꾸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D 마이너스 BC 해봤자 2분의 1이니까 1분의 1. 그럼 여기가 계산이 될 겁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은 A 더하기 A의 역행렬은 두 개 더하면 얼마? 3. 두 개 더하면 얼마? 0. 두 개 더하면 얼마? 0. 두 개 더하면 3. 그러면 여기까지 가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3003 곱하기 XY가 15, 18. 얘를 그냥 풀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푸는데 얘가 좀 쉽죠? 얘가 뭐예요? 3 곱하기 2입니다. 거기에 XY를 곱한 게 여기 자변.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XY가 얼마? 15, 18이고 2를 XY랑 곱해봤자 그냥 XY. 그러면 3XY가 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5, Y는 얼마? 3, 6, 18, 6.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알파는 5, 베타는 6.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너무 쉬워서. 그럼 뭐가 나오는데 나중에 지수로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X나 Y를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 방정식, 부등식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하면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수학 문제는 그런 거 많이 안 나오고 보통 수학 문제는 X, Y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X, Y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이후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보다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있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도 사실은 그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x 플러스 y 이퀄 3 그리고 4x 플러스 2y 3y 이퀄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을 때 이놈을 풀어라 이거는 중학교 2학년도 할 수 있는데 많이 내겠어요? 많이 안 냅니다. 많이 안 내고 대신에 이놈의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아니면 몇 개냐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근의 개수에 대해서 근의 개수 혹은 존재 조건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가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죠. 본래 2차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은 이래요. 본래 연립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두 문자를 가진 이 방정식은 근이 매우 많아요. 1번 근이 많다. 그 다음에 근의 모양도 달라요. 무슨 개소리냐면은 근이 일단은 x 이퀄 3 이런 놈은 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x에 3을 넣더라도 y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모양이 x가 3이면은 and y는 얼마여야겠어요? 마이너스 3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3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의 모양이 x만 있어도 안 되고 y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x, y가 다 있어야 되는데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라고 새기지 않고 뭐라고 쓴다? 한 쌍이라고 셉니다. 근의 모양을 한 쌍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른 놈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요. x에 뭐 넣으면 0 넣으면은 그럼 y에 적당한 숫자 3을 넣으면 되지. 그래서 0,3 또 한 쌍을 찾아서요. 그럼 몇 쌍? 두 쌍.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의 근은 사실상 몇 개요? 무수히 많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 그리고 모양이 다르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X쪽에서 사고를 쳐도 얘가 이상하게 변해도 얘가 적당히 맞춰서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근이 무수히 많은데,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놈의 근도 1번 방정식의 근도 무수히 많고 2번 방정식의 근도 어때요? 무수히 많다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둘 다 만족하는 놈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잖아요. 근이 보통 몇 개 나와요? 둘 다 만족하는 것은 대부분 한 쌍만 나옵니다. 그쵸? 연립해서 필요하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한 쌍인데 이게 특별한 상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자, 어떤 상황이 있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2x 플러스 y가 얼마? 3이고 4x 플러스 2y가 6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양을 잘 보세요. 왼쪽을 정확히 몇 배 만드냐면은 2배 만든 겁니다. 2x가 4x 되고 y가 2y 되니까 2배 된 거죠. 오른쪽도 몇 배가 됐어요?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놈을 만족시키는 거는 무조건 이놈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요 놈을 만족시키는 아무 답이나 우리가 아까 찾았던 거 하나 골라볼게요. 0,3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0,3은 이 식의 모양에 넣으면 무조건 3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은 이 식을 정확히 2배 한 거죠. 자, 2번 잘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2x 플러스 y 이퀄 2 곱하기 3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 0,3은 여기 넣었을 때 무조건 3되지. 0,3을 여기 넣어도 무조건 3 될 거야. 그렇지? 똑같이 2배 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문제가 어떻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놈을 만족시키는 답들은 모두 다 이놈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만족시키는 답이 몇 개였어요? 0,3만 있었어요? 아니죠. 1,1도 있고 여러 개 많죠. 그놈들은 전부 다 밑에 놈의 어떻다? 답이다. 그래서 얘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답이 어떻다? 무수히 많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근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 대신에 어려운 말로 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이런 걸 하나 기억했습니다.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같다면은 어떻다? 답이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2x 플러스 y가 3인데 4x 플러스 2y가 4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정확히 몇 배가 됐어? 2배가 되었지만 얘는 2배가 된다 안 된다? 2배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 그 예를 볼게요. 이놈의 답이 예를 들어서 1,3인데 0,3인데 0,3을 이 모양에 넣으면 3이 되잖아. 그런데 0,3을 이 모양에 넣으면은 본대로 2 곱하기 2x 플러스 y니까 0,3을 여기에 넣었을 때 3이니까 요 놈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6이 될 수밖에 없어. 딴 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 1,1도 여기에 넣으면 3이니까 1,1을 여기에 넣고 2를 곱하면 당연히 6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놈이 2배가 안 된 4가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답은 어떤 놈을 넣어도 이놈의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모순된 형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변끼리는 같고 실제로 같은 건 아니죠. 같은 비율을 곱했다는 겁니다. 우변끼리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답은 답이 없다. 혹은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근의 존재 조건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구나.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어때요? 한 쌍.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문제가 완전히 같으면 답이 어떻다? 무수히 많다. 좌변끼리는 거의 같은데 우변이 다르다. 이러면 답이 없다. 이걸 잘 알면 되는데 이걸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이제 조건을 거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x 더하기 by가 p이고 cx 더하기 dy가 q이다 했을 때 우리 이제 xy 별로 안 볼 거예요. xy가 중요한 게 아니고 xy 앞에 곱해진 a, b, c, d가 중요합니다. a, b, c, d, p, q 이걸 가지고 찾을 겁니다. 1번 해가 한 쌍. 이거는 보통의 경우고 나중에 조건을 찾을 거고 2번 해가 무수히 많다. 3번 해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온다고요.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오면은 이거는 이 문제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구나. X, Y는 관심이 없고 A, B, C, D, P, Q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다부터 찾아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같다. 좌변이 2배가 되었으면 우변도 2배가 되어야 된다. 좌변이 3배가 되었으면 우변도 3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인데 이걸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고 이게 좌변이 똑같이 2배면 2배, 3배면 3배 됐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Q분의 P도 같다. 이러면 위의 문제가 아래 문제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해가 없다 그러면은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다. 좌변끼리는 같은데 우변끼리의 관계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두 문제가 완전히 같다. 해가 없다는 좌변끼리는 같은데 우변끼리는 다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외우기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가 안 쌍일 때는 좌변 자체가 서로 일정한 배수의 관계가 아니다. 좌변이 서로 다른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겠네요. 물론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알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행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k-2 그 다음에 -3 k-1 곱하기 xy 이퀄 xy가 자 이걸 xy도 있고 미지수도 있죠. 당연히 xy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의 모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가 한 쌍이다. 해를 구해서 그게 한 쌍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해가 한 쌍이기 위한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행렬을 조금 풀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곱하면은 kx-2y가 얼마이다? 이쪽 x랑 같고 요렇게 곱하면은 -3x 플러스 k-1y가 y랑 같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조건을 쓰려면은 xy가 좌변에만 있어야지 우변에도 남아있으면은 이 조건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y가 우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넘겨주면은 x끼리 모으고 k-1x -2y가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아요? 0 남고
여기는 y끼리 모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y가 여기 뭐 남아요? 0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을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xy를 다 좌변으로 모은 다음에 해가 몇 개라고요? 해가 한 쌍이라고요? 해가 한 쌍이기 위한 조건은 좌변의 모양이 다르답니다. xy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찾으면 되겠다? x끼리의 x 앞의 개수들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1하고 요거 분의 요거 k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같으면 안 되고 달라야 해가 한 쌍이 될 거다. 요거 푸시면 됩니다. 요거 푸는데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아야죠.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6이고 k제곱 6이 아니다죠. 아니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푸실 때 등호가 아니니까 어떻게 풀어요? 하는데 등호랑 똑같이 풉니다. 답을 쓸 때 아니다만 써주면 됩니다.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니까 k는 뭐가 아니면 돼? 4가 아니거나 뭐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무조건 이놈의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였습니다. 해가 한 쌍이다, 아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표현들, 4번처럼 A가 1, 2, 3, 4인데, A 곱하기 1, 2, 3, 4 곱하기 XY가 뭐가 되고 싶다? K 곱하기 X, K 곱하기 XY가 되고 싶다. 근데 이놈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X 이퀄 0, Y 이퀄 0 이외의 해가 존재. 자,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데 X 이퀄 0, Y 이퀄 0 그러면 X값과 Y를 구해요? 그럼 X가 1일 때의 값도 구해요? 뭐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함정 표현입니다. 함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봐요. X 이퀄 0, Y 이퀄 0 이거 해가 몇 쌍이에요? 해가 한 쌍의 해가 준 겁니다. 한 쌍 말고 해가 더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런 연립방정식에 있어서 해가 두 쌍이나 세 쌍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해가 한 쌍 아니면은 없거나 한 쌍이거나 어때? 완전 많아요. 해가 두 쌍이나 세 쌍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한 쌍 말고 더 있다. 그러면은 두 쌍이나 세 쌍 이런 게 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고 어떻다? 한마디로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X 이퀄 뭐, Y 이퀄 뭐, 한 쌍입니다. 이외에 해가 더 있다 그러면은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풀어보면은 일단은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곱하기 이게 요거. 자, X 플러스 2Y가 X가 아니고 KX.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가 얼마? KY. 그래서 XY를 한쪽으로 한쪽으로 넘기면은 1-KX 플러스 2Y가 뭐? 0. 3X 플러스 4-KY가 0 해놓고 이놈의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요놈끼리 나눈 거는 같고 요놈끼리 0분의 0 이런 거는 나눌 필요 없고 그냥 요 조건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2배가 되면은 0의 2배도 2배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저절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00일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게 같으면은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들이 여기 풀이 있거든요. 풀이 보시면서 하면 되고, 비슷한 문제로 5번 비슷하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만족하는 두 양수 xy가 존재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는 데까지가 중요합니다. 풀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얘는 요런 모양의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은 5x 플러스 3y가 kx고, 그 다음에 8x 플러스 3y가 ky네요. 이까지 만들고, 한 번 더. 우리가 근의 존재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변에 xy 항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옮기겠습니다. 5-k 곱하기 x 플러스 3y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8x 플러스 3-ky가 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정리해놓고 생각할 준비가 됐습니다. 양수 xy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데 여기서 이런 표현은 딱 하나밖에 안 쓰입니다. 언제냐면은 요런 놈이 0,0일 때입니다. 4번 문제에서 봤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잘 봐요. 요건 같은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가 0이고 4x-2y가 0이다. 이런 연립방정식. 뭐냐면 여기가 우변이 전부 다 0,0일 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지 않아도 쉽게 답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무조건 x = 0, y = 0 넣으면은 다 두 개를 이쪽도 0 만들고 이쪽도 0 만들면 당연히 0 될 거 아니야. 이쪽도 0 만들고 이쪽도 0 만들면 당연히 0 될 거 아니야.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에요. 이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답. 직선으로 따지면은 원점을 지난다는데 그런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 요거는 2배가 됐는데 요거는 2배가 안 됐으니까 근이 몇 개가 되겠어요? 한 쌍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놈의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풀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런 문제도 봐요. 0,0이니까 볼 것도 없이 x = 0과 y = 0 이게 한 쌍의 답이 무조건 되잖아요. 무조건 될 건데 근데도 이 한 쌍의 근 외에도 x, y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0,0이면은 이게 양수가 x나 y가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어려집니다. 우변이 0,0인 방정식인데 이놈의 답은 0,0인데 0,0이 아닌 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많아야 된다? 해가 무수히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도 붙고 두 번째 조건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그 해 중에 x, y가 모두 양수인 놈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알던 기본 지식 외에 추가 조건을 하나 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때만 알면은 이제 풀이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건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위에 문제와 아래 문제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분의 요거하고 요거 분의 요게 같아야겠구나. 그래서 8분의 5-k하고 3-k분의 3이 같아야 되고 이거는 풀어보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겠네. 해볼게요.
K제곱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15가 38, 24랑 같아야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줄 아니까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8K 24 넘으면 마이너스 9가 0이어야 되고, 그러면은 K 마이너스 9, K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9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푼 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거 두 개랑 같다. 어디까지 푼 건지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까지 풀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9이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X, Y가 모두 양수인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거 마무리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자, 이렇게. 잠깐만요. 1번. 요걸 하면 되죠. 1번.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뭘로 바뀌겠어요? 여기는 6K 플러스 3Y가 0. 뭐 밑에 문제는 바꾸나 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9일 때는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K가 아니고 X.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의 답이 X, Y가 모두 양수일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죠. X도 양수이면 6X도 양수. 3Y가 양수이면 3Y도 양수.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K가 9인데 K가 9일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K가 9이면 여기에 9를 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Y가 0이라는 문제로 바뀔 거고, 그러면 K에는 양수 넣고 Y에는 양수 넣어도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K가 9이다가 답인데 해석하는 거 정확히 천천히 가봅시다. 두 양수 XY가 존재한다. 이 말을 그냥 해석하려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우변이 00으로 이루어진 놈입니다. 우변이 00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보나마나 답이 x = 0, y = 0. 이거는 무조건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래야 x, y가 양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구나. 그래서 이 문제처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K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9가 되면은 두 식이 같은 문제가 되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추가 조건이 붙은 겁니다. 추가 조건이 X, Y가 모두 양수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문제가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6X 플러스 3Y = 0이라서 X에 양수 넣고 Y에 양수 넣으면 0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해는 무수히 많지만 X, Y가 모두 양수일 수는 없다. K가 9이면은 이 문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x에 양수 넣고 y에 양수 넣어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놈이 답이구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 전체적인 걸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x, y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행렬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많은 문제들은 x, y 외에 k라는 미지수를 넣습니다. 이럴 때는 뭘 물어볼 거다?
근이 많으냐 작으냐 없느냐 이걸 물어볼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건을 찾으면 되겠다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해석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4번까지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x, y 구하는 것보다는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구나.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70%입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가뿐한 거니까 가볍게 가겠습니다. 6번. 이런 거는 사실은 행렬 제일 앞쪽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대입하는 요령을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자 두 개를 주고 대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겁먹는데 표현만 잘 봐요. 한 번만 연습하고 나면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행 3열짜리 행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칸이 몇 칸이 있겠어요? 6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인데 그놈 AI의 성분, 그러니까 1행 1열의 성분 같으면 여기 그게 뭘로 불리느냐? 요걸로 불립니다. 자, 요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A11 같으면은 1행 1열의 성분으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I도 1이고 J도 1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A23 같으면은 23이면은 2행 3열의 성분이고 2행 3열의 성분이니까 여기가 A23인데 뜻은 I도 2고 J도 3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놈이 뭐 별거 없고 여기 I나 J가 이 행의 이 성분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럼 요 뒤쪽은 뭐냐? 요 뒤쪽은 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이쪽 조건이 맞으면 이런 계산을 해서 이 성분의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 연습해 볼게요.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23 같으면은 I가 2고 J가 3이죠. I가 2고 J가 3이니까 I보다는 J가 더 크다죠. 세 번째 줄을 따라가서 2 빼기 3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2 빼기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어디 넣어라? 여기에 넣으라는 겁니다. 2행 3열에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대입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런 요령으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2행 3열이니까 행은 2개고 열은 3개이구나. 이걸 먼저 찾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를 I도 1, J도 1, 여기는 I는 1, J는 2, 여기는 I는 1, J는 3. 그럼 여기는 2, 1, 여기는 2, 2, 여기는 얼마? 2, 3 해놓고 이쪽을 보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아무거나 I가 J보다 크다면 어떤 거예요? 그거 하지 말까요? 요거부터 할까요? 1, 1은 I와 J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넣어라? 1을 넣어라. 1, 2는 I보다 J가 큽니다. 그러면은 1에서 2를 빼라. 1, 3은 I보다 J가 크기 때문에 1에서 3을 빼라.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2, 1은 I가 J보다 크니까 2와 1을 더해라. 그래서 3. 그리고 2, 2는 I와 J가 같으니까 1을 대입하여라. 2, 3은 J가 더 크니까 2에서 3을 빼라. 그래서 마이너스 1.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1,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요령으로 해주세요. 요런 거 자주 나오니까 I, J를 복잡하게 놓지 말고 요렇게 I가 1, J가 1, I가 1, J가 2 이렇게 칸마다 이런 숫자를 써놓고 어떤 걸 넣을 건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시험하기로 문제를 먼저 썼습니다. 문제를 먼저 썼는데 똑같습니다. 6번하고 좀 쉽게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A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A가 2차 정사각행렬, 2행 2열짜리라고 하죠. 그래서 A부터 먼저 써놓으면은 요렇게 대입을 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손으로 대충 쓰세요. 여기에 1, 1, 1, 2, 2, 1, 2, 2. 그래서 요걸 보고 그냥 여기 성분을 그대로 찾습니다. 1행 1열, 1, 2를 넣으면 1, 1을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여기는 1, 여기는 3 되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 1, 2를 그대로 대입하세요. 1, 2를 넣으면 2고 6이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2, 1은 여기에 넣으면 되죠. 4고 3이니까 1. 2, 2는 4고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가 뭐냐 이거죠. 얘만 하나 더 보면 되는데 행렬 B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B11자리, B12자리, B21자리, B22자리인데 여기에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써보면 돼요. B12 같으면 I가 1, J가 2니까 A 뭐랑 같다?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J, I 그러니까 여기 2,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12를 찾고 싶으면은 A21 여기를 찾아서 1이라고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1 이렇게 마찬가지로 B11은 11은 I11과 같아서 여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요령 알겠죠? 똑같이 B21은 21이면은 12랑 같아서 12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 22는 22랑 같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행렬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더라도 여기는 I가 1, J가 1 여기는 I가 2, J가 2 여기는 I가 2, J가 3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대입만 정확히 하면 천천히 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2점짜리로 안 나옵니다. 3점 최소한 3점으로 나오니까 천천히 대입하는 연습 해주시면은 간단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8번과 9번인데 8번과 9번은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행렬을 먼저 주고 그걸 해석하라는 건데 겁먹으면은 문제도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겁먹지 않고 그냥 보면은 쉽게 보면 됩니다. 행렬은 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보면은 뭔가 복잡한 행렬을 주고 막 얘를 0, 5, 6, 4, 4, 0, 6, 4, 5, 6, 0, 4. 그 다음에 3, 5, 5, 0. 이걸 보는 순간 학생들이 먼저 질리죠. 뭐 이거 어떻게 풀라고요? 걱정 마시고 가만히 멈추세요. 가만히 멈추고 A, B, C, D, A, B, C, D 이딴 거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들은 뭘 구하는지를 먼저 읽어보라는 겁니다.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D에서 구하라고 한 게 B, C, A를 거쳐 D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까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D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간 다음에 D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뭘 이용하겠어? 당연히 이 표를 이용할 건데 이 표가 무슨 뜻인지를 딱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잘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야 편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에서 B까지 얘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야. A에서 B까지 5시간 from to 여기에 관련된 표현을 찾아봐요. 여기에 보면 이쪽에 출발이라고 적혀 있고 이쪽에 도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니까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게 5시간 걸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 더. B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B에서 A까지, 여기까지 4시간.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런 겁먹을 게 없죠. 천천히. D에서 B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에서 C로 가야 됩니다. B에서 C로 가는 시간, 6시간 걸리네. C에서 A로 가야 됩니다. C에서 A로 가는 시간, 5시간.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D까지 가면, 4시간. 그러면 총 몇 시간 걸려? 20시간. 이렇게 풀었더니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답이라고요. 예, 이것도 3점짜리 문제였죠. 그러니까 요렇게 복잡한 표가 나오면 학생들이 문제도 안 읽고 넘어가는, 특히 하위권의 경우 이런 경우 많은데 주눅 들지 마세요. 요구하는 게 뭔지 정리하고 이 표가 뭔지는 그때 생각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행렬이 복잡하게 줘도 그냥 요거는 표처럼 찾아서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들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형태 중 하나 9번. 요거는 해석이 좀 복잡한데 해석하는 거 조금 천천히 연습합시다. 이 정도 난이도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커버 될 겁니다. 자, 9번은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먼저 천천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령이 생기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이 복잡해요. 통신선 I를 따라 신호가 이번에는 뭐야? 지점에서 J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통신선과 I와 통신 지점 J가 안 만난다. 그 다음에 통신선 I와 이를 따라 통신 지점으로 들어간다 해놓고 뭔가 말이 막 복잡해. 말이 복잡한데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할게요. 자, 이 문제는 IJ 많이 봤죠? 그 행렬의 성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기에 보면은 삼행삼렬짜리죠. 그쵸? 세 칸을 이렇게 꺼놓고 앞에서 본 대로 여기가 11, 12, 13 이런 자리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이 복잡한 표현을 어떻게 읽느냐인데 천천히 연습할게요. 여기 케이스 표시는 모의고사를 풀면은 내신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뒤쪽의 조건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뒤쪽의 조건을 먼저 읽는데 이 뒤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쪽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이쪽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든 여기에 해당되든 여기에 해당되든 A, I, J의 답은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놈이 들어가도 0, 1, 마이너스 1, 세 빼고는 나오는 게 없구나. 이런 거 먼저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여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인데 말이 많으면 복잡한데 여러분 세 개를 한 줄만 읽으면 복잡해요. 항상 이런 문제를 읽을 때는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라는 건 이놈과 이놈과 이놈 공통점을 먼저 찾아내서 뭐예요? 통신선과 통신 지점이 공통점입니다. 요걸 먼저 놓고 읽어보세요. 통신선과 통신 지점이 있는데 그놈을 통해서 신호가 나올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떻게 만나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림 2를 행렬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림 2를 볼게요. 그림 2는 1 그리고
2, 3, 그리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지울게요. 여기가 3, 여기가 1로 오나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샘플 하나 들어볼게요. 통신선과 통신지점이 있는데, 통신선이 예를 들면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 이건 통신선 몇 번? 1번. 통신지점 1, 통신지점 2, 통신지점 3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통신선 1은 통신지점 1과의 관계는 여기입니다. 통신선 1, i가 1, j가 1. 두 개의 관계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네. 이쪽을 타고 가서 답은 1. 같은 방법으로. 잠깐만, 이게 맞게 한 건가? 의심스럽잖아요.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는 통신선은 1, 통신지점은 2입니다. 통신선 1과 통신지점 2를 보면서 안 만난다? 아니. 나온다? 아니. 어때? 신호가 어떻게? 들어간다네요. 그러면 이쪽을 타고 가서 마이너스 1. 이런 거겠네. 그럼 이거 안 만난다는 뭐지? 1, 3을 한번 볼게요. 통신선 1과 통신지점 3은 어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0을 넣는 거구나. 요까지를 대입하는 법을 샘플을 들어가면서 찾아냈다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통신선 2 볼게요. 통신선 2는 통신 2를 기준으로 통신선 2를 기준으로 통신지점 1, 2, 3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2는 통신지점 1에서부터 신호가 어떻게? 나온다. 나온다니까 얼마? 1. 통신선 2와 통신지점 2는 만나지 않는다. 0. 2와 3은 신호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사실 이런데 이번 첫 번째 한 줄만 채울 줄 알면은 뒤쪽은 좀 쉬워집니다. 마무리. 통신선 3. 통신선 3은 통신지점 1하고는 안 만난다. 0. 그 다음에 통신지점 2로부터는 신호가 나온다니까 1. 3에서 3으로는 들어간다니까 들어간다. 마이너스 1.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6번부터는 바로 이런 거 똑바로 대입하는 거 혹은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무슨 뜻인지 읽는 거 이런 것들만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데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뜻을 주면서 네가 이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나 뜻을 얼마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탐구 활동을 실제로 했던 학생들이 잘 푸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은 이걸 또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괜히 겁을 먹어서 그래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문제에서 설명이 다 주어져 있어요. 문제의 설명만 따박따박 따라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은 각각의 칸이 i가 1, j가 1 여기는 i가 2, j가 1 이런 걸 조금 쉽게 읽을 수 있으면 대입이 조금 더 편하다. 그냥 이 정도지 나머지 뭐 특별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든 모의고사 문제든 나올 때마다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찾아본다. 시키는 대로 해석해본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것들도 될 건데 이 문제를 기준으로 9번 정도면은 모의고사 난이도의 약 8, 90%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8, 90%까지는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면은 더 어려운 거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한 번 더 대입해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 앞쪽에 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연립 방정식의 문제는 XY를 구하라는 문제는 가끔 나온다. 2점짜리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XY는 구하지 않고 근이 많으냐 작으냐 많으냐 작으냐가 아니죠. 많으냐 없느냐 한 쌍이냐 이 말을 가지고 식의 모양을 찾는 거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뒤쪽에서 했었던 문제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앞쪽에서 했었던 문제는 어때? 배경지식으로 연립방정식의 근이 무수히 많을 조건
근이 한 쌍일 조건, 근이 없을 조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과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구분해서 활용 문제들을 연습해 주면 좋겠습니다.